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최근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관리가 극비리에 방북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또 북한 외무성이 15년 만에 방미하겠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타결이 임박한 걸까요? 아니면 대충돌 직전의 막판 협상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북아의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요즘 막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막 아시안 게임 응원단 안 온다 막 이러면서 또 분위기 안 좋아지네 막 이랬는데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고위관리가 극비 방북했다는 건 무슨 뉴스죠? 네. 일단은 이게 언론에만 보도가 됐고 실제 사실관계를 누구도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북미 관계에 정통한 미 국방부 핵심 인사라는 사람이 지난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미 정부 인사가 평양을 방문했다. 미 공군기를 이용했으며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북한 영공에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라는 사람도 누가 갔는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외교 관례상 공개할 수 없지만 미 군용기가 북한을 방문한 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그 국무부 젠사키 대변인이 29일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관련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하며 확인해 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하필이면 날짜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18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그 전전날 16일 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 당국자가 군용기를 타고 직접 평양을 방문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달에도 있었고요. 사실 작년 말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방북은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번 뉴스가 나오면서 함께 이제 공개가 된 건데 메릴 유먼이라고 북한에서 이제 억류돼 있던 사람 있죠. 반국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비리에 방북을 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석방까지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지금 케네스 베라고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 사람이 북한에 구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석방 문제를 논의하려고 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케네스 베가 석방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직전에 또 방북을 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제 석방 문제라면 더 불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진짜 석방 때문에 방북한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을지 연습이 끝난 이후에 가는 게 맞다. 직전에 가봐야 북에서 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석방 때문에 갔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단편적으로 본 것이고 오히려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보면 신기하게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29일 날 끝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28일 날 끝났습니다. 하루 앞당겨 끝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훈련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돼 빨리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무슨 군사 훈련을 하는데 일정을 정해놓고 스케줄을 다 짜놓고 하는 건데 내일 할 거 오늘 미리 하고 일찍 끝내자 빨리 끝내고 뭐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북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앞두고 계속해서 만약에 이번에 을지 훈련을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경고를 했단 말이죠. 미국이 빨리 가서 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진짜로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북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이제 막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놓은 협상 카드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더라도 조용히 하겠다 로우키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보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가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찍 끝내겠다 조기 종료할 테니 좀 눈 감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루 일찍 끝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흡사 작년에 미국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려고 했다가
또 연기했다가 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시험 발사했던 요때 그렇죠. 요 모습이 좀 떠오르네요. 그리고 이 그 방북했던 시기와 이제 방북 얘기를 또 한국 당사자들 관계자들도 좀 알았겠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네네네. 일각에서는 뭐 공개했다, 정부한테도 통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한국 측에 통보 없이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어떤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갔는지에 대해서는 통보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급하게 18일 날 을지 훈련은 시작됐는데 18일 날도 통일부 장관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또 했거든요. 이걸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물론 네. 8.15 때 박근혜 씨가 또 제안한 것에 대해서 좀 확대하려고 막 이랬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자, 미국의 극비 방북에 화답한 듯이 북한도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을 한다고 해요. 네. 예, 이게 뭐 유엔 총회 참석이다라는 형식을 뭐 띠고 있지만 설마 미국에 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돌아오진 않겠죠? 총회 참석만 딸랑하고. 그러겠죠. 예. 아무래도 간 김에 여러 나라의 이제 외무장관들을 다 만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 이번에 유엔 총회 방문이 15년 만이라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유엔 가입 자체가 남북이 동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1991년도에 동시 가입하고 나서 이제 유엔 총회를 92년도 그 이듬해죠. 그때 처음 이제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방문한 이후에 2000년 10월 초에 조명록 사수가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 전례를 놓고 보면 92년도에 유엔 총회 방문을 하고 나서 94년도에 이 북미 제네바 합의가 타결이 됐죠. 그래서 북미 간의 큰 틀의 어떤 관계 정상화 논의가 시작이 된 거고요. 99년도에도 방미를 하고 나서 2000년 10월 달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을 하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무상이 유엔 총회만 갔다 오면 1, 2년 후에 큰 틀의 어떤 북미 간의 대타결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건 이제 외무상이 직접 가서 무슨 협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건 둘째치고 외무상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북미 간의 어떤 관계 변화의 신호탄 그 정도로 대타결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상징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북미 관계에서 대타결이 수순인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 조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읽을 수 없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케네스 배 석방 때문에 극비리에 간 것이고 유엔 총회 참석도 유엔 총회에 순수하게 참석하는 거지 미국과 무슨 담판지로 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북한이 그 극비리에 이제 미국에서 북한의 극비리에 방북을 한 이후에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한 톤의 비난을 했었고요.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해 쪽으로.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여전히 뭐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놓고 보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2년, 99년에 외무상이 유엔 총회를 방문하고 나서 1,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큰 성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리수용 외무상이 그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건데 미국에 가서 단순히 그냥 유엔 총회만 참석하고 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미국의 여러 고위 당국자들 특히 미국의 이제 국무부 장관을 만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도 간 김에 한번 외무장관끼리의 만남을 섭외해 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북미 간의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계기 그다음에 명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이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미국도 지금 미국 내의 여러 이제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대화는 아직 이르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무마시키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뭐 그래서 다음 달에 뭔가 일어난다. 다다음 달에 뭔가 뭐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더라도 1, 2년 안에 큰 틀의 어떤 북미 간의 대타결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이 북에 대해서 인권 비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유엔에 가는 것도 사실 이제 북에 대한 인권 비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막으려고 가는 거다 이런 거를 한국 언론에서는 참 어설픈 해설을 그걸 내놓더라고요. 사실 인권 공격이 한두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유엔 총회 하면서 그 외무성 부상이 계속 참석을 해왔거든요. 네네네. 그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북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거는 그 남의 나라 인권 신경 쓰지 말고 니네 지금 억류돼 있는 니네 국민 좀 어떻게 데려갈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좀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워낙에는 이제 카터나 뭐 이런 사람도 클린턴 뭐 이렇게 와서 억류돼 있는 사람 모셔갈 생각하고 이렇게 좀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CNN에서 인터뷰 한 걸 보니까 외무상이 미국 가면서 3명의 억류자를 같이 태우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네. 지켜봐야 되겠죠.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 주목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92년도 북미 제네바 합의 92년도부터 쭉 대관 데 있어서 북쪽 대표로 주도를 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지금 유럽 순방에 나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유럽만 또 한 바퀴 돌고 오진 않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하고요. 벨기에 유럽연합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측과도 일정을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정당 교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각 그 방문국들의 정당들과 북한의 노동당과의 교류를 이제 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지금 이제 강석주 비서가 직책이 노동당 국제비서입니다. 원래 이제 그 외무성에 있다가 정부 관료에서 당 관료로 이렇게 옮겨간 거죠. 그래서 당대당 어떤 교류 사업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원래 이 사람이 북미 간의 어떤 핵 협상하는 데서 초반에 상당한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핵 협상하러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럽에 가서 어떤 뭐 미국이나 일본 관료들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건 기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마치 그 미국이나 일본 말고는 외교 상대가 없는 것, 아니면 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 정도하고만 외교를 한다라고 흔히들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의 그 리수용 외무상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순방을 쭉 하고 바로 이제 지난달에는 또 동남아시아 순방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면서 북한이 이제 외교 관계를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건데 유럽도 유럽하고의 어떤 외교 관계를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일본과 접촉을 한다. 일본과는 지금 공식적으로 북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지. 뭐 비밀리에 만나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실무자들이 알아서 만나면 되는 거지. 무슨 당의 국제 비서가 직접 유럽에 가가지고 몰래 일본을 만나고 온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하고 북한 사이의 대화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 북미 관계가 타결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일본이 미리 이제 선수를 치고 있는 거다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북미 사이에 어떤 타결이 이루어지면 북한과 이 손을 잡았을 때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미국 눈치 때문에 함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북에서 유럽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자 이제 때가 왔다. 우리랑 이 관계를 더 강화하자. 이런 이제 어떤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차원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대화 분위기가 아닌가 국제적으로는 네. 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남북 관계에서는 북이 인천 아시아 게임에 응원단을 보낼 거라고 해서 다들 참 기대에 차 있었는데 보내지 않기로 통보를 했어요. 네, 결국 그렇게 됐죠. 네네.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야,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북한이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제 확정한 건 한국 정부와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뭐 응원단에 숙식을 제공할 수 없다. 뭐 북한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숙식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북한이 뭔가 돈을 내놔라는 식으로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던 것처럼 이게 여론을 몰아가고 언론들도 북한의 응원단에 대해서 이제 한참 막 떠들썩할 때 이 부정적인 보도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과거에 북한 응원단이 3차례 왔었는데 다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남북 관계도 좋았고 정부도 남북 관계를 좀 잘해보자는 그런 의지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응원단이 효과를 100배, 200배 발휘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조건에서 정부도 대북 적대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언론들도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반복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응원단이 왔을 때 오히려 이제 역효과나 부작용도 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저희 응원단을 보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지금 일을 만들려고 꾸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원단은 보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 북미 관계가 갑자기 대타결 국면으로 가면 남북 관계는 자연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남북관계 발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겠지만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보면 제네바 합의 통과되고 북미 간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니까 김영삼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북한 지원하면 안 된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미국 바지가랑이 붙들면서 북한과 대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북한과 이 화해를 하겠다는 입장인 건지 아니면 적대적으로 대결을 하겠다는 입장인 건지에 따라서 아무리 북미 관계가 좋아져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 보내지 않겠다는 것도 20일 날 이미 얘기를 한국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 모르쇠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공개를 안 했죠. 그러면서 중간에는 체류비를 좀 더 지원할 의사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네. 그러다가 이제 북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약간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처음에 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협상장에 가서 아직 얘기도 안 한 돈 문제랑 체류 뭐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좀 왔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정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책임 회피가 아닌가. 우리 때문에 안 오는 건 아니다. 그런 좀 언론 플레이 한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사실. 그런가요? 자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석을 깔아놓고 싶은 심정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문제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 태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 이제 북한이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또 미국이 한국 정부를 움직여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기대 섞인 전망도 있는데요. 예, 그런 이제 전망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북한이 전통적으로 이 민족 공조를 많이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외세와 공조를 하지 말고 민족끼리 공조를 하자라는 건데 사실 미국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겠다. 이건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거고 미국은 다른 외부의 문제인 건데 미국을 통해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를 풀겠다라는 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어떤 이 민족 공조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노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북한처럼 이제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걸 많이 내세우는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외세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움직이겠다. 이렇게 과연 생각을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상대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상대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겠나. 저는 오히려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 북한이 미국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사실 워낙에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얽매여 있고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그런 이제 정부다 보니까 쉬운 길을 찾는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북일 관계에 있어서 북미 관계까지 전환되면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예. 이게 다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 외교장관 회담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예, 사실 그 외교장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ARF라고 아시안 안보 포럼에서 둘 다 이제 한국도 외교부 장관이 갔었고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도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회담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뭐 손짓으로 인사하는 정도에 끝쳤다고 해요. 네, 그 손짓을 어떤 손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 관계자가 리수용 이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만큼 우리도 외교장관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포멀한 방식의 진지한 회담이 될 것이다.
포멀이라는 말을 도대체 왜 외래어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멀한으로 바꾸라고 그러세요. 네, 포멀한이라는 게 뭐 정규적인 뭐 정식의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식 회담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두 장관이 단순히 조우하기 위해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한국 정부 입장도 사실 이제 답답해졌죠. 왜냐하면 북미 관계가 뭔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자기들이 소외 된다라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일본은 일본대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도 미국대로 북한과 뭔가 만남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만 완전히 이제 동떨어졌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든 만회하려면 뭔가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끼워보자. 그쪽만 만나지 말고 우리도 좀 만나달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뉴스만 전해지던 지난 봄과 여름이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좀 모두가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곧 추석 연휴인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추석 연휴에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광화문 농성장 그리고 청와대 앞을 지킬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되는 그런 소식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세월호 문제도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도 좀 풀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